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전일에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중소형주가 선방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소형주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대형주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소형주 중에서도 정부 정책과 관련이 깊거나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같은 중소형주 안에서도 몸집이 큰 종목일수록 수급상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 또한 내놨습니다. 더불어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면서도 규모가 큰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이익 성장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주가 좋다며 올해 업황이 안 좋았지만 내년에 반등할 수 있는 곳으로 음식료와 화장품과 같은 사드 피해주나 조선업종이 유망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형주로는 제약주가 중심을 이루어왔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대형주 업종 중 업황이 좋았었던 IT나 그리고 경기 민감주 내에 중소형주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2018년도 신정부의 정책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특히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가 대표적이고 사드 관련주나 산업재와 같이 실적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테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어느새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시장 점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꼼꼼하게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이 코스피가 9일 상승세 전환 하루 만에 뒷걸음질을 치면서 2,550선 턱걸이한 채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 강보합세로 후퇴한 지수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자 이 뚜렷한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2,530선까지 떨어졌지만 이 장 마감 전에 개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2,550선은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70억 원, 1,850억 원을 덜어내면서 문을 닫았고 개인이 홀로 2,090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자세한 코스피 지수 0.07% 하락하면서 2,550.5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감과 또 셀트리온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시총상위 제약주 중심으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수급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은 404억 원, 기관에서는 232억 원을 사들였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홀로 590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네, 자세한 코스닥 지수입니다. 0.12% 상승하면서 709.9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7%나 떨어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건설업과 운수창고 등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기계는 2.21%나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또 음식료업과 비금속, 광물, 섬유의복 등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 전일 대비 2만 1,000원가량 내리면서 281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도 800원가량 떨어지면서 8만 원 초반대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또 네이버 등도 떨어지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와 LG화학, 또 포스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LG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CJ제일제당 또 LG디스플레이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진머티리얼즈 또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이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를 가장 많이 덜어냈고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대우건설 순으로 파란불을 키우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덜어냈는데요. 이어서 삼성전자와 NC소프트 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CJ홈쇼핑을 가장 많이 매수 우위로 두고서 2등으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코텍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LNF, 포스코캠텍, 에코프로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고 이 매도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SKC 코오롱 PI 순으로 파란불을 키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덜어냈고, 네, 이어서 기관에서는 BDI, 또 CJENM, BH 순으로 파란불을 키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석유 수출국 기구의 회동에서 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가격 상승 요인을 작용했습니다. 이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도 유가 강세에 일조한 모습을 시현했는데요. 자세한 국제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3% 상승하면서 57.17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이 뉴욕 증시의 최고치 랠리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공화당 상원이 법인세 인하를 2019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이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실망감에 이 강한 저항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개월 내 최대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올 들어 세계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26차례에 이르는 등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악재가 불거지면서 주가 낙폭을 끼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 다우지수입니다. 0.43% 내린 23,461.9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0.58% 내린 6,750.05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S&P 500 지수 또한 0.38% 내린 2,584.62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파장을 관망하면서 이 혼조세로 출발한 이날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중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더니 결국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먼저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입니다. 0.61% 내린 7,484.10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프랑스 깨크 지수 또한 1.16% 급등세 하락하면서 5,407.75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닥스 지수 또한 1.49% 내리면서 13,182.56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0.36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700선을 넘어서면서 요즘 계속해서 700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8.75포인트에 오늘 오전장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보합권으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계속해서 200만 원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일 대비 7천 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은 0.25%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1,500원 하락하면서 15만 4천 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96%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포스코 종목 또한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아치우는 모습을 시연하더니 결국 0.63% 하락세 이어가면서 31만 7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일 대비 2천 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어제 대비 5천 원가량 하락하면서 26만 3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2.05%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300원가량 하락한 67,2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0.44% 내림세 이어갑니다. 롯데칠석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3,000원가량 상승하면서 네, 등락률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던 이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시연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하면서 32만 3천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31%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53% 내린 28,05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5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영풍입니다. 오늘 오전장 100만 6만 3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84% 내린 9,0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태광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만 2천 원가량 하락하면서 128만 8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77% 내림세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0.53% 내린 17만 1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9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홈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2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49%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파라다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 내린 23,8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5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어제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연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도 29,3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전주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던 SM이 어제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오전장에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원가량 하락한 33,650원에 오전장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1.03%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동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 하락한 28,6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0.35%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CJ ENM입니다. 0.11% 오르면서 오늘 금요일장 87,2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S홈쇼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00원가량 상승하면서 21만 9,700원에 출발 예상됩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개장 상황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특징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나무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나부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옵션 만기일을 맞았던 어제 코스피 시장은 2,550선대 턱걸이하면서 문 닫았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2,559.93포인트를 기록하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하면서 2,54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에 개인이 매수세를 끌어올린 덕분에 20포인트 가까이 등락을 반복한 끝에 2,550.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은 2,033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1,847억 원과 619억 원 순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2.21%가량 가장 큰 상승폭 기록했고 음식료품과 운송장비, 은행 등이 모두 1%에서 0.7에서 0.8%대로 지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74% 하락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0.96%가량 낙폭을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가량 약세를 보인 반면 LG화학이 1.2%, 삼성물산이 1.04%, 현대모비스가 1.3% 정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첫 항암 바이오시밀러 SB3가 국내 시판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으로 나흘 만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전거래일보다 0.52% 하락한 38만 5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NC소프트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탓에 6.8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710포인트를 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83포인트 상승한 709.94포인트로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90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96억 원과 24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줄줄이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1.2%가량 낙폭을 시현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7% 낙폭을 보였습니다. 신라젠과 CJ ENM, 티슈진 등이 모두 2% 중반대로 약세 흐름을 가져간 가운데 로에는 6.37%, 메디톡스는 1.57%가량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파라다이스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48% 상승한 24,050원으로 문 닫았습니다. 시가총액 8위인 바이로메드 역시 5.14%가량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1,115.6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캐몬 종목입니다. 캐몬이 어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 개발 분야에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소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캐몬은 어제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와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 개발 분야에 체계적인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신약 등 제품 공동 연구 개발에 있어 비임상부터 임상시험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공동이익 증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또 양사는 새로운 후보 물질을 도출하거나 제3자로부터 신기술을 도입할 시 협약에 의거해 업무를 분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 신약 등 제품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공률을 높일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던 캐몬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33% 상승한 1,525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앱지스 종목입니다. 이수 앱지스가 보유 파이프라인의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각종 포럼과 행사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와 접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개된 파이프라인은 고셔병 치료제와 파브리병 치료제, 그리고 발작성 야간 혈색 손효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6월 2017년 바이오 USA 포럼에서 접촉한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동 개발, 기술 이전, 그리고 판권 이전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행사에서도 선진국 시장 진출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파트너를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수 앱지수 종목의 오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탓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3.4%에서 3.8%대로 하락률 거듭하면서 310원가량 빠진 7,730원 선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던 유비벨록스 종목이 어제장에서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유비벨록스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51억 원, 영업이익은 29억 원,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36%와 106% 그리고 8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은 676억 원, 영업이익은 66억 원, 당기순이익은 44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인 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의 업황 개선으로 고마진 제품 매출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3분기 말에 스마트카드 중국 대형은행 공급에 대한 세부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고 라이마이의 분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만큼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유비벨록스 종목의 오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11%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원가량 빠진 9,480원 선에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 포스코캠텍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캠텍이 주요 제품의 생산 확대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포스코캠텍은 지난달 26일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이 1년 전보다 9%가량 증가한 3,072억 원, 영업이익은 13% 가까이 늘어난 262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상반기에 LG화학과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3,060억 원 규모의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생산 능력을 내년 상반기에 올해 동기 대비 100% 증가한 1만 6천 톤, 2019년에는 4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 포스코캠텍이었습니다. 현재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0.16%에서 0.32%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원가량 빠진 31,2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0.20% 하락한 22,868.7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장중 25년 10개월 만에 23,0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지만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매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70% 밀려났습니다. 1743.27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의 대형주 주도하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36% 상승한 3,427.79의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따른 기대감과 더불어 10월 물가 지표 호조 소식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계제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1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주시죠. 오늘 출발 구간에서 지수, 양장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41% 하락하면서 2,540.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뒤를 이어서 코스닥은 0.25%가량의 상승 흐름을 오늘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포인트 상승한 711.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양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상단권에서는 전기가스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도 0.87%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오늘 통신주 3인방이 모두 나란히 동반 강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업종도 0.8% 가까이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가운데 비금속 광물 그리고 서비스업종과 철강금속 업종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건설업종과 음식료업종 그리고 종이목재업종까지도 모두 현재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1% 내려가게 되면서 현재 아쉬운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권에서는 현재 의약품업종과 은행업종이 1% 넘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전자업종도 0.78%가량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섬유 의복업종 그리고 보험업종과 금융업종이 오늘 모두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밀려나는 이유로는 역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0.82% 빠지게 되면서 28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279만 5천 원 하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이 역시 0.61%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IT주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이유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게 되면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81,8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92%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38,6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주 3인방 중에 SK텔레콤 오늘 0.79%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일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SK이노베이션 종목이 오늘 쉬어가게 되면서 1% 넘게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2.07% 빠지게 되면서 21만 3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림산업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2.35%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91,300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94%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유통업종 중에서는 현대백화점 종목이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특히 3분기 실적이 각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목표 주가도 내려잡은 오늘의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89,700원 선에서 매물대를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은행 종목 오늘도 역시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57% 빠지게 되면서 15,6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코스닥 시장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 저점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업종별로도 대다수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단권에서 디지털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11% 가장 높은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출판 매체 업종과 방송 서비스 그리고 오늘 엔터 업종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게 되면서 오락문화 업종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과 제약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과 제조업종까지도 모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 업종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건설업종과 기타 제조업종까지는 모두 일단 밀려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연일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0.64%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7만 2천 원 상단에서 매물대를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역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19%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는 32,7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전일에 조정을 받았었던 로엔 종목이 오늘 1% 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1% 넘게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25%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105,7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게임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게임빌 종목이 계속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4.40%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66,4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웹젠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역시 외국인들이 관심을 두게 되면서 2.17%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8,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종목 오늘도 역시 소폭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오늘도 역시 상승세에 이어가게 되면서 0.62%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4,2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CMG 제약 오늘 역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2.76% 하락하게 되면서 그동안 올라왔던 폭에 대해서 하락을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5,64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업종 중에서는 모두 투어 종목이 현재 1.54% 빠지고 있습니다. 28,7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지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투자 동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99억 원과 276억 원가량의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46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6억 원과 33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개인은 현재 447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 그리고 외국인이 39계약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이 483계약 정도 물량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CJ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아쉬웠던 수익성 그리고 기대되는 모멘텀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먼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400억 원가량으로 또 영업이익은 127억 원가량으로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실적이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 성장은 견고했던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방송 매출액은 18%가량 증가한 3,172억 원을 기록했고 광고가 5.7%, 판권이 34.1%가량 성장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부문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는 리포트의 평가입니다. 예능과 드라마 관련 비용 증가와 베트남의 CJ 블루의 영업 손실이 방송 영업이익률의 하락을 야기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 부문은 17억 원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군함도가 분전했지만 손익분기점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공연 부문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여줬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음반 판매 증가 덕분에 영업이익률은 7%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드라마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0%와 72%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제작 편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VOD 구매 증가와 또 해외는 판권 수출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예상 PER은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17배에서 20배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조금은 부진했던 실적과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 임박 소식과 2018년 PER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11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본업의 수익성은 악화가 됐지만 최근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 상승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 흥행 가능성을 감안을 했다고 합니다. 할인율을 적용을 해도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넷마블 지분의 가치와 더불어 1조 2,500억 원도 가능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예상 시가총액 그리고 기저효과를 통한 4분기 이익 증가 가시성을 근거로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3분기 실적은 아쉽긴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공적 상장을 통한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본 CJ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CJ 종목의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을 제외하더라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해외 성장세가 30%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0.7% 가까이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600원 상승한 87,7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J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삼성중공업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2018년을 볼 시점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3분기 실적 리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종목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7,500억 원, 영업이익은 236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리포트의 추정치와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에 모두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분기에 크레인 사고로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을 감안해 본다면 이익률은 소폭 감소된 수준으로 오늘 리포트와 시장 기대치가 고정비 부담 및 해양 플랜트 인도에 따른 환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것과의 괴리가 주된 이유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4분기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매출액 1조 3,884억 원, 영업이익은 22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인식될 만한 프로젝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분기 그리고 1년 전 동기 대비했을 때 감소한 실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눈에 띄는 해양 플랜트 수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 기준 수주 잔고는 11조 8천억 원가량으로 2017년 연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도 1년 전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실적은 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2019년은 2017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임을 신규 수주를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2017년과 2018년에는 부진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019년은 다시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2017년 들어서 타사를 압도하는 신규 수주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해양 플랜트에서의 강점이 매우 드러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 말 대비 3.2% 감소한 11,511명까지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는 등 자구책 이행에도 적극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해양 플랜트 수주에서도 최근 멕시코만 비토 프로젝트 실주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2017년도 수주 목표를 이미 뛰어넘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2018년도에도 유사한 수준의 신규 수주를 기대해본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13,000원에서 23.1% 상향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16,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2018년도 실적 추정치를 기존의 순이익 전망치 727억 원보다 24.3% 상향 조정한 것도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으며, 또한 2017년도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2018년도 당초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삼성중공업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흐름까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삼성중공업 종목의 오늘 오전 구간 지수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 0.38% 정도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0원 상승한 13,300원 선에서 현재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중공업 종목의 현재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연일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원가율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321억 원, 영업이익은 1,401억 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29%가량이나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관리비는 438억 원으로 TV 광고 등으로 인해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원가율이 21%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또 이는 전분기에 비교했을 때에도 8%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은 60%로 램시마 판매 이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먼저 높은 단가의 트룩시마 매출 확대, 그리고 가동률 상승에 따른 조업도 손실 감소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트룩시마의 유럽 시장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3분기 트룩시마 공급 계약 체결 금액이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의 단가 하락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2018년 연간 영업이익은 7,029억 원가량으로 이익률이 1%포인트 개선된 55%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2017년 3분기 매출액과 더불어서 2018년 전망까지 짧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 기다리고 있는 실적 성장의 모멘텀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8년도 1월 달에 허주마가 유럽의 CHMP 승인 권고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상반기에는 트룩시마의 미국 FDA 허가 승인과 더불어서 2018년도 중하순에 허주마의 FDA 승인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 2월 달에 이전 상장과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 이슈로 인해서 수급 흐름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룩시마는 산도즈와 그리고 미국의 FDA 허가 신청 3개월 차이로 퍼스트 무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허주마는 가장 먼저 신청을 했었던 마일란과 그리고 바이오콘의 생산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과 그리고 암젠 엘러간의 퍼스트 무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암젠과 엘러간 대비 한 달 먼저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이자와 존슨앤존슨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 화이자 실적으로 인해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트룩시마가 연내 유럽 모든 국가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그리고 허주마가 내년 유럽 진출과 그리고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미국 출시 등으로 인해서 타겟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의 영업가치에 과거 3년간 평균 PER에 20%가량 할인 적용을 했고 2018년도 승인 모멘텀 3개로 할인율을 제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8만 원에서 이번에는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만나본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의 오늘 오전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23% 정도 강세 흐름 오늘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2,100원 상승한 17만 3,100원 선에서 오늘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셀트리온 종목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화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적은 부진하지만 밸류에이션은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일의 카지노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기로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랜드 종목 실적에 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부진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석의 효과가 4분기로 이연됐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매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의도적인 테이블과 슬롯머신 가동률 하락이 이어지면서 1년 전보다 매출액은 9%, 영업이익은 0 레버리지 효과로 15%가량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동되고 있던 테이블도 저액 베팅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과 드랍액 감소에 더불어서 방문객들도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 총량은 1조 4,421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4분기 실적도 추석 효과로 역성장률이 다소 잠잠해지긴 했지만 가동률 하락에 따른 부진한 실적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분기와 4분기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강원랜드 모든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확실한 바닥권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PER은 15배, PBR은 2배,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3%로 이 밴드상 바닥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최대한 매출 총량을 준수한다면 내년 매출 총량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매출 총량을 정하는 기준 GDP 성장률 플러스 알파인 4에서 5%가량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랜드는 100% 내수주로서 유일한 내국인 허용 카지노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 업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카지노 매출액의 견조한 성장 이외에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개최에 따른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순에 이 워터파크 개장에 따른 이 비카지노 성장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따라서 주가 속도는 더딜 수 있겠지만 바닥권을 현재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긴 호흡에서 분할 매수 접근 전략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홀드, 보유와 그리고 목표 주가는 4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강원랜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현재가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1.4% 정도 강세 흐름 가져가는 중입니다. 500원가량 오른 36,300원 선에서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원랜드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네, LIG 넥스원이 급락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 9시 41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오늘 오전장부터 파란불 켜면서 14.21% 내린 6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IG 넥스원은 전날 공시를 통해서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60% 하향했다며 개발사업 신규 수주 및 기존 개발사업 지원에 따른 이 4분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CJCGV입니다. 이 CJCGV가 3분기 양호한 실적에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CJCGV입니다. 3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5.79% 오른 7만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225억 원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이 시장 하락률이 13%였던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고 또 중국은 영업이익이 45억 원, 베트남은 영업이익이 17억 원, 네, 4DX 영업이익이 101억 원으로 골고루 이익에 기여한 부분이 돋보인 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오전장부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9시 43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2.20% 내린 5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는 닷새째 연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기대에다가 외인이 사자세에 나서면서 이 반등할지 말지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인의 경우 모건 스탠리가 13,096주 순매도인 동시에 이 메릴린치가 17,659주 순매수 중입니다. 메릴린치는 순매수 창구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전일 공시를 통해서 이 잠정실적 공시를 2017년 11월 14일 3분기 보고서 공시로 변경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티슈진입니다. 이 티슈진이 4월째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먼저 만나보시죠. 오전장 티슈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 내린 49,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티슈진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를 개발한 곳입니다. 인보사는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고 2020년에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마치면서 이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이용열 코오롱 회장이 18.0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8일에서 한국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에 이어서 오늘 종목별 자세하게 어떤 흐름 보여지고 있을지 양시장 등락별 상위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나라 KIC 29.83% 오른 상한가 3,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입니다.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3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면서 17.45% 상승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세아시멘트입니다. 14.84% 상승하면서 10만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라시멘트 인수 성공 소식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덴티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저평가 분석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7.14% 오른 5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LIG 넥스원 계속해서 4분기 적자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14.21%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6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영풍재지입니다. 전일 대비 9.57% 내린 2,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일양약품 우선주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나 싶더니 오늘 오전장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2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차이나 그레이트 20.71% 오른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간만우입니다. 16.52%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계 매수세 유입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6,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진 SM입니다. 15.46% 오른 8,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첫 번째 종목 HL 사이언스입니다. 7.30% 내린 2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수 앱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 내림세 이어갑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생산 마무리 소식에 금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7,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CS 4.78% 내린 49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리포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이런 지수 또 없습니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 관한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 지수의 상대 강도는 2015년 코스닥 바이오 섹터 상승 전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당 순이익인 EPS 상대 강도와 주가 상대 강도 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코스닥의 상대 강도 부진 이유는 바로 이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순이익률 격차 확대에 따라 코스닥의 이익 증가율은 코스피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익 모멘텀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앞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에 따른 정책 동력의 약화는 코스닥 시장 상승의 탄력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늦은 만큼 중소기업 정책 시행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2018년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고점을 더욱 높여나갈 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에 코스닥 시장은 좋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코스닥 시장 어떤 포인트대에서 움직이게 될지 자세한 지수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20에서 그리고 850포인트 밴드 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코스피 기대 수익률에 3년 베타를 적용한 코스닥의 상단은 800포인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코스닥의 이익 증가율이 코스피의 10%포인트가량 앞선다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해봤을 때 코스닥의 밴드 상단을 850포인트로 제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밴드 하단의 62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이후에 진행된 추세선의 저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밴드 하단보다는 그래도 상단에 근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상반기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의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분석입니다. 낮아진 기저 효과로 인해서 2017년도 3, 4분기에는 매출액이, 그리고 4, 4분기에는 이익 반등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2018년도 중반 이후에는 코스피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도 동행성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18년도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익률 개선과 그리고 대형주 쏠림 완화에 따른 코스닥의 상승을 전망을 하며,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 시 연말까지 고점을 높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리포트 의견입니다. 네, 코스닥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 저점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게 되면서 내년 전망까지도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새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